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 몇 년 동안 저는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주위의 친구들은 벌써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아직까지 연애도 못하고 있는 제가 가끔은 불쌍해 보이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소개도 시켜준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라고 조언도 해줬지만 그래도 제 맘에 쏙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연애는커녕 결혼도 못하고 계속해서 솔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크리스마스에도 일만 하던 날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니까 다들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보내라며 사장님이 보너스도 넉넉히 넣어주시더라고요. 이런 날이 너무 오랜만이라 뭘 해야 할까 고민도 됐는데 그냥 평소처럼 집에서 쉴까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날 집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너무나 시끄러웠어요. 집에서 쉬기에는 오히려 휴식에 방해가 될 것 같아 나가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거리가 있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옥 느낌이 나는 카페를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마침 전화를 해보니 크리스마스 당일이지만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도 없다 했고요. 크리스마스라 여기저기 깨볶는 커플들로 가득할 텐데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오래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사람 없는 곳이 좋았죠. 저는 금세 준비를 하고 카페로 출발했어요. 한창 눈이 내린 다음 날이라 바닥이 많이 미끄러웠는데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다 보니 내리막길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가 아니고 다시 돌아 올라가야 했죠.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됐습니다. 차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차에 대한 적응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다가 후륜 구동이라 도저히 얼어버린 빙판길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당황하며 바퀴에 천을 띄우고 올라가려 애썼는데 뒷바퀴가 헛 돌면서 차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차가 올라가지 않아 주위에 살던 할아버지도 나와서 도와주셨는데 진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여길 왔나 후회도 되면서 크리스마스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 초라해 보였어요. 그럼에도 일단은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냥 레커를 불러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저에게 무심한 듯 여기로 올라가야 하는 거냐고 물었죠. 저는 약간 장발인 듯한 머리와 외국인처럼 뚜렷한 그의 이목구비를 보며 잘생겼다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라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길이 많이 얼어 올라가기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도와주겠다며 일단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차는 에코 모드로 놓고 뒤에 짐을 많이 실어 뒷바퀴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고 했죠. 차를 탈 줄만 알지 지식은 별로 없던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눈을 치우는 팔뚝의 근육과 무심한 듯한 표정, 넓은 어깨 등이 너무 멋져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남자를 봐도 뭔가 성에 안 차는 기분이었는데 그 남자를 보니 첫눈에 반한 것처럼 너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일단은 차를 빼는 것이 우선이라 집중해야겠다 싶었죠. 눈도 치우고 그 남자가 어디선가 또 가져와서 빙판길에 뿌려주니 차가 그렇게도 안 올라가던 오르막길을 오르더라고요. 길가에 아무렇게나 내팽겨진 흙, 봉지와 천 쪼가리들을 치우고 그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봤는데 그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정리하는 그 잠깐 어디를 가셨을까 궁금했는데 이미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무심한 표정과 말투와는 다르게 도와주던 따뜻한 마음씨와 제 스타일인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죠. 쿨하게 떠나버린 그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명한데 그래도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죠. 차를 빼는 것에 성공하고 너무 지친 나머지 얼른 카페를 가려고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그런데 카페를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랐답니다. 그 남자가 글쎄 카페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보자마자 눈이 크게 떠지면서 놀랐고 그 남자도 저를 보고 살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기분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그를 보며 울컥 눈물이 터져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는데 없어져서 서운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무표정이었던 그가 살짝 웃으면서 갑자기 오시냐며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저희는 손님 없는 카페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그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일에 치여 살다가 퇴사 후 이렇게 카페를 차렸다고 했어요. 여유 있는 삶에 너무나 만족한다고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돈 벌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죠. 저는 이 남자의 마인드도 너무 멋져 보였어요. 일에 치여서는 저는 사실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지만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생긴 용기인지 아니면 이 남자를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혹시 아르바이트생 구할 생각 없냐고 여쭈었죠. 그 남자는 갑자기 한껏 웃으며 당신이라면 아르바이트생으로 써도 좋을 것 같다며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에 출근하게 됐어요. 바쁠 때는 정말 바빠 서로 말 한마디 할 여유도 없었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서로 오랜 대화도 나누면서 어느새 가까워져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하곤 했어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은근히 장난기가 많은 그는 갑자기 제 머리를 쓰다듬고 가거나 뒤에서 꽉 껴안고는 했어요. 물론 저는 그의 그런 스킨십을 웃으며 즐기고 저도 똑같이 그를 괴롭히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상의 스킨십은 없는 채로 연인인 듯 연인이 아닌 듯 애매한 사이로 한두 달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눈 내리던 밤에 카페 마감 준비를 마치고 둘이 샴페인 한 잔을 하다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어떤 것 같냐며 슬쩍 웃더니 갑자기 제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했어요. 그는 저를 처음 본 날 차가 꼼짝하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다며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래도 쿨하게 떠나는 모습이 더 멋져 보일 것 같아 일부러 급히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 여우 같은 남자의 말에 슬며시 웃으며 저는 이제 그런 모습만 보여줄 필요는 없다며 그저 나를 안아만 달라며 그에게 매달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난로가 활활 타오르는 카페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뒤로 평소에는 자그마한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카페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이 우리 카페를 통해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마치 저희처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말이죠.